안녕하십니까. 파이썬 기초 강의를 맡은 김일한 강사입니다. 최근 들어서요, 저희 나라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 파이썬이 점점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파이썬이 점점 많이 확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또한 파이썬 이 수업이 여러분한테 매우 유익한 수업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또한 이 파이썬 언어는요, 다른 언어에 비해서 굉장히 막강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학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파이썬 기초 첫 번째 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1강 부분으로요, 파이썬 언어의 특징과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저희가 이번 수업을 통해서 파이썬이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파이썬은 어떤 특징을 가진 언어인지 저희가 학습하고자 합니다. 또한 파이썬 언어의 장점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파이썬 개요고요. 파이썬이란 어떤 언어인지, 또한 파이썬 언어의 역사와 특징,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언어는요, 1980년 후반 기도반 로솜이라는 네덜란드의 프로그래머입니다. 기도반 로솜이라는 개발자가 파이썬 언어를 처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그 언어의 이름이 파이썬이란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 부분은요, 기도반 로솜이라는 이 개발자가, 영국 그 당시 이제 유행했던 코미디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먼티 파이썬스 플라잉 서커스라는, 이런 이제 그 영국 코미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럽니다. 개발자가. 그래서 여기서 파이썬이라는 요 이름만 따서 바로 파이썬이라는 용어를 이제 붙이게 된 것입니다. 파이썬. 네. 그래서 뭐 어떤 그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기보다는요, 본인이 좋아하던 그런 코미디 드라마에서 파이썬이라는 이름을 따서 언어의 이름을 파이썬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파이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1월에 바로 이제 파이썬 1.0 정식 버전이 출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1.5 버전, 자, 2000년도에 1.6, 그 다음에 2000년도 10월에 2.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버전이 이제 발전해 오게 되다가요. 2.7 버전을 마지막으로 3. 버전이 2008년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08년도가 등장한 걸 보면 이제 2.6에서 3.0으로 이렇게 오죠. 그리고 2.7 버전에 대한 업그레이드, 2점 버전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3점 버전으로 오면서 2점 버전에 비해서 문법이 조금, 많이 틀려졌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뀐 거는 아니고요. 좀 더 이게 편리성을 강조한 그런 문법들이 좀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요. 좀 기존에 좀 불편하던 부분을 좀 문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 면에서도 좀 더 개선되었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여기서 2008년 이제 여기 12월 달 되면 여기서 2.6에서 3.0이 나와야 되는데 왜 여기 대해서 2.7 버전이 여기까지 업그레이드가 되고 3. 버전이 이후 계속 업그레이드 되었는가? 그거는요, 바로 이제 문법에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3. 버전대로 가면서요. 기존에 있던 그 라이브러리, 특히 이제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파이썬은요. 네, 이 파이썬 언어가 그 가지는 특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라이브러리가 풍부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3.0에서 이제 문법이 좀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2. 버전에 있던 라이브러리에 대한 컨버팅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러더니 여전히 이제 2. 버전 때 유저가 기존에 이제 풍부한 라이브러리들 때문에 아직 3. 버전으로 컨버팅이 안 돼 있다 보니까요. 여전히 사용하고
2점 버전까지 이렇게 또 2점 버전 때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있었던 겁니다. 그 3점 버전 때가 이제 쭉 이렇게 버전업이 되오면서요. 3.3, 3.4 지나면서 거의 2점 버전 때 사용했던 라이브러리가 거의 3점 버전 때로 거의 컨버전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요. 아직 물론 일부 몇몇 라이브러리들은 아직 2점 버전만 지원되고요. 3점 버전 지원되지 않는 라이브러리가 일부 있긴 한데 거의 이제 좀 드문 부분이고요. 거의 이제 3점 버전대로 가면서 이제는 거의 유저가 3점 버전대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학습은요. 저희가 이제 3점 버전 가장 최신 버전이 바로 이제 3.5 버전으로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파이썬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장점은요, 개발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 줍니다. 굉장히 문법도 간략하고요,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개발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주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개발할 적에도요, 우리 이제 임포트 문법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겠는데요. 굉장히 이제 그 협업이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파이썬의 장점은 이제 배우기가 매우 쉽고요. 저희 개발자한테 굉장히 편리성을 많이 제공해주는 문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또 파이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파이썬의 장점은 바로 사용하기가 매우 쉽다라는 거죠. 코드가 굉장히 간략하기 때문에 문법도 굉장히 간략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쉽고요. 굉장히 축약된 그런 여러 가지 문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굉장히 사용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또한 코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이제 기존의 이제 C나 자바 언어를 접해 보신 분들은 기존의 언어와 약간 좀 그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당황스러워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면 코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물론 이제 문법이 이제 파이썬이 기존의 언어가 가지지 못한 몇몇 이제 문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법들 때문에 약간 조금 이제 처음에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넘어가면 이해하게 되면 코드가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의 장점, 코드가 굉장히 짧아진다는 거죠. 기존 이제 C 언어랑 비교해 보면요, 아마 거의 C 언어를 10으로 봤을 때 만약에 10줄 정도 코딩을 해야 된다면 C 언어로 동일한 이제 아웃풋에 대해서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두세 줄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가 이제 짧아진다는 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 프로젝트에서 만약에 1000라인을 코딩했던 거를 파이썬에서는 200라인 정도면 프로그램이 아웃풋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용이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팀 프로젝트에 굉장히 좋다. 금방 이제 말씀한 것처럼 라이브러리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전역 변수가 들어간 경우에는 C 언어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화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또 객체 제한도 제공하기 때문에 이 팀 프로젝트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유지보수에 또한 굉장히 용이하고요. 다음에 파이썬의 장점, 확장성이 뛰어나다 그랬는데요. 기존 C 언어와에 또한 호환이 됩니다. 확장 파이썬, 익스텐디드 파이썬이라는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C 언어 모듈과 또한 호환성을 또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파이썬은요. 파이썬은 어떤 언어인가? 객체 지향을 지원합니다. 객체 지향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파이썬 같은 경우는 기존의 C 언어처럼 이제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론, 일반 함수라 그러죠. 일반 함수, 일반 그냥 함수 중심의 부분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객체 지향 언어이지만요, 이제 클래스 기반으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론, C++ 언어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둘 다 지원하거든요. 일반 함수와 그 다음에 클래스 기반, 이 두 가지 문법을 지원하죠. 물론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오직 객체 지향 기반으로만 제공해주는 언어인데 반해서요, 파이썬은 둘 다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객체 지향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구조적인 방법으로 짜도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객체 지향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요. 라이브러리가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일반 이제 C 모듈 중심으로 함수 중심으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와 동시에 객체 지향 기반 라이브러리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객체 지향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파이썬은 대화 기능의 인터프리트 언어예요. 풀로 이제 컴파일해서 그죠? 네,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소스를 만들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컴파일해서 어떻게 됩니까? exe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 가능한 기계어로 번역된 ex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구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라인 단위로 이제 컴파일하면서 이제 실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가 가지는 부분인데요. 인터프리터 언어의 대표적인 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도 인터프리트 언어가 되겠고요. 뭐 비주얼 베이직, 그죠?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도 이제 인터프리트 언어였죠. 물론 이제 .NET 프레임워크로 넘어오면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 .NET이라는 게 또 나오긴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거,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파이썬 언어는요, 동적인 데이터 타입 결정을 지원해줘요. 네, 그러니까 그 C 언어 같은 경우는 인테저형 변수 A 이렇게 해서 데이터 타입 그다음에 변수명 이렇게 되죠. 만약에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 중에 완전 언어가 이제 처음이신 분들은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 스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C 언어라든가 아니면 자바 같은 언어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렇게 데이터 타입 선언하고 변수를 주죠. 변수를 주는데 파이썬은요, 데이터 타입 선언 자체가 없습니다. 네, 오직 변수를 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값을 주면 요 값에 의해서 타입이 결정나요. 만약에 여기다 이제 10이라고 주면 요 A는 우리 이제 요 뒤에 자료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에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10이라는 정수값을 주면 A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 만약에 A에다가 이렇게 문자열로 주게 되면 A는 문자열 데이터 타입. 이런 식으로 이런 값에 의해서 타입이 결정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타입 선언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동적인 데이터 타입 결정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파이썬 언어는요, 플랫폼의 독립적인 언어입니다. 파이썬 언어는요. 네, 여기 랭귀지를 한번 잠깐 비교를 해드리면요. 이제 플랫폼의 독립적인 게 있고요. 종속적인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여기 이제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 여기 이제 디바이스가 있고요. 디바이스가 있고 여기 이제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있고 OS. 다음에 여기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짜는데 운영체제가 있고 여기 이제 API라는 걸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제 이렇게 두는 거죠. 여기 이제 디바이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이제 그 하드웨어 장치들이죠. 뭐 비디오 카드, 사운드 카드, 뭐 CPU, 메모리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안에 있는 각종 이제 하드웨어 장치들을 디바이스라고 부르는 거죠. 이 디바이스들을 갖다가 이제 제어해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짤 적에 뭐 예를 들어서 사운드 카드를 제어해서 이제 소리가 나게 한다든가 아니면 비디오 카드를 제어해서 데이터를 보낸다든가 전송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이 디바이스에다가 신호를 줘서 개발한다라는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운영체제라는 걸 위에다 두고요. 운영체제 이제 주요 핵심적인 기능은 프로세서 관리죠. 프로세서 관리라고 하는데요. 운영체제라는 걸 주고 여기다 운영체제에서 API라는 걸 제공합니다. 이 API는 바로 이 디바이스를 핸들할 수 있는 일종의 함수 집합이에요. 함수 셋이다.
펑션 셋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집합.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돼요? 이 API를 콜해서 이 디바이스들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두게 되면 이 단점이 뭐가 있냐면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 운영체제 종속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운영체제가 바뀌면 이 API 함수의 함수 집합이 바뀌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은 동작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 만약에 윈도우즈 운영체제다. 윈도우에서 API랑 프로그램을 짰다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은 윈도우즈 반드시 운영체제가 깔린 곳에서만 동작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플랫폼의 종속적이다라고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스마트폰 쪽으로 가면 아이폰 같은 경우죠. 아이폰 같은 경우 아이폰 OS에서 제공되는 이 API 셋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은 반드시 아이폰 OS 상에서만 동작 가능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의 종속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플랫폼의 이제 독립적이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랫폼의 이제 독립적이라는 거는, 자, 아까 이제 그림을 그렸던 거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디바이스가 있고요. 디바이스가 있고, 여기 이제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자, 운영체제 위에 또 운영체제를 올려놔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가상머신, 버추얼 머신, 자바 버추얼 머신, 혹은 .NET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이 운영체제 위에 또 운영체제 하나 더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공되는 이제 클래스 라이브러리, API죠.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게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버추얼 머신의 이제 주요 핵심적인 기능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지트 컴파일러, 지트 컴파일러라는 게 있습니다. 지트 컴파일러. 이 운영체제에 맞게끔 기계로 이제 번역해주는 그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또 한 단계를 더 거치냐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일종의 중간 언어가 만들어져요. 중간 언어가 만들어지고 이 VM의 컴파일러에 의해서 운영체에서 동작 가능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각 운영체제별 이제 버추얼 머신 VM 이거는 뭐냐면 네, 이 버추얼 머신 제작사 자바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라클사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만약에 윈도우즈 운영체제 혹은 리눅스용 운영체제 혹은 유닉스용 운영체제용 자바 버추얼 머신 이런 것들은 제작사에서 만들어주는 거고요.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각 운영체제 해당되는 버추얼 머신만 설치되어 있으면 이 어플리케이션은 뭐냐면 동작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운영체제 상관없이 플랫폼의 독립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설치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동작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최근 추세는요. 최근의 추세는 네, 요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워낙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로 보통 이제 만들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죠. 운영체제는 리눅스인데요. 여기에 이제 버추얼 머신으로 네, 달빛 가상 머신. 이전 버전은 이제 달빛 가상 머신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아츠라 그러죠. 아츠라는 이런 이제 가상 머신이 올라가고요. 여기서 제공되는 API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이제 형태를 뜨게 되는 거죠. 네. 그 파이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썬도 윈도우즈 운영체제, 그 다음에 네, OSX, 그죠? 네, 애플용 맥 운영체제용 파이썬, 다음에 뭐 리눅스용 등등등, 네, 이것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이 파이썬 인터프리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 운영체제별 파이썬만 설치되어 있으면 OS와 상관없이 동작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플랫폼의 독립적인 언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파이썬은요, 구조가, 굉장히 축약적인 문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기간 단축에 철저하게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진 언어가 바로 파이썬 언어가 되겠습니다. 문법이요,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수준의 내장 객체 데이터형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이썬은 기존 언어와 틀리게
자료 구조가 데이터 타입으로 지원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료 구조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링크드 리스트, 자료 구조라면 링크드 리스트, 그 다음에 뭐 트리, 뭐 이와 같은 이제 데이터 저장과 관련된 자료 구조인데요. 물론 이제 C 언어나 자바 같은 이제 기본 언어들은 이제 배열이라는 자료 구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하지만 그 외에 배열 같은 경우는 단점이 사이즈가 고정이고요. 중간 삽입 삭제,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지 않은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제 라이브러리로 클래스 라이브러리 혹은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는 자료 구조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런 링크드 리스트 같은 그런 자료 구조들을 별도로 만들거나 클래스 라이브러리로 제공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파이썬은 참 재밌는 게 이런 그 데이터를 다루는 자료 구조와 관련된 그런 것을 데이터 타입으로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라인 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기능입니다. 파이썬에서. 그래서 고수준의 내장 객체 데이터 타입을 제공한다라는 거. 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 파이썬에 이것 때문에 파이썬 라인 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저희가 이제 문법에서 학습을 하시게 될 텐데 이 부분 이렇게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파이썬 언어는 특징이 뭐냐면 메모리를 자동 관리해줘요. 메모리 자동 관리. 여기 RC라고 했는데 이게 레퍼런스 카운트라는 개념으로 메모리를 관리합니다. 파이썬은요, 참조 계수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좀 어려운 용어죠. 어려운 용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클래스 문법을 학습을 하시고 나면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메모리 자동 관리라는 건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요 메모리 자동 관리를 하는데 레퍼런스 카운트 개념으로 파이썬은 메모리를 자동 관리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데이터 타입 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다음에 파이썬은 이제 무료라는 거죠.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이센스 없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이썬의 활용 분야는 어디에 활용되는가? 요거는 반대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파이썬이 활용 못하는 분야가 뭐냐?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너무나도 풍부한 라이브러리, 네,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파이썬은요, 매우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줍니다. 네, 파이썬의 기본 라이브러리는 크게 이제 파이썬에서 크게 세 가지, 예, 내장 함수, 그 다음에 파이썬 제공, 함수 및 클래스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 굉장히 이렇게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 때문에요. 네, 거의 뭐 활용하지 못하는 분야가 없다라고 보시면 이게 이제 맞는 얘기일 겁니다. 그죠? 뭐 시스템 관리 쪽,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런 그 스크립트 언어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 관리 쪽에, 그 다음에 GUI 쪽, 윈도우 프로그램 쪽 관련해서도요, 라이브러리가 뭐 거의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게 뭐 파이큐티 같은 거, 파이큐티 같은 이제 파이썬 이제 큐티 라이브러리인데, 윈도우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WX 윈도우 등등등, 네, 굉장히 많은 GUI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프로그래밍, 뭐 장고 같은 라이브러리, 대표적인 라이브러리인데요. 이와 같은 아주 풍부한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쪽 관련해서도요, SQLite, MySQL, 오라클 등등등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쪽, 네, 활용할 수 있고요. 다음에 정규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같은 경우 굉장히 풍부한 네, 이 펑션들이 있어가지고요, 함수들이 멤버 함수라 그러는데요, 함수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텍스트 프로세싱 하는데, 처리하는데, 파싱하고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분산 처리, 수치 연산, 그래픽 등등등 관련해 가지고요, 판다스라는 그런 통계 관련된 라이브러리들도 있고요, 이제 수치 연산 관련돼서도 아주 많은 풍부한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파이썬 같은 경우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네, 우리 빅데이터 쪽, 네, 그쪽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학습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요, 객체 지향 언어고요. 대화 기능의 인터프리트 언어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적인 데이터 타입을 지원해주고요. 네, 다음에 데이터 타입에서 이제 값이 결정되는. 네. 다음에 플랫폼의 독립적이다. 네, 운영 체제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파이썬만 설치되어 있으면 내가 짠 프로그램은 동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 기간의 단축에 초점을 둔 언어고요. 문법이 굉장히 간략하고 라인 수가 적게 나옵니다. 간단하고 매우 쉬운 문법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고요. 파이썬의 또 특징이죠, 이거. 고수준의 내장, 객체, 데이터 타입. 일종의 자료 구조가 데이터 타입으로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메모리 자동 관리, 레퍼런스 카운트 개념으로 메모리 관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파이썬 언어의 특징과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